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서 블로그 글쓰기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농장에 맞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서 평소 농장 사진이나 상품 사진을 많이 찍어 놔야 되겠지요. 노트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토어에서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즘은 2단계 인증이 계속 뜹니다. 매일 주문이 오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계속 뜨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은 인증 클릭하면 여기에 인증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이게 문자가 오면 숫자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죠. 이렇게 확인하면 초기 화면에서 보면 여기에 상품 관리가 있습니다. 상품 관리에 클릭하게 되면 상품 등록이 있고 상품 조회 수정이 있습니다. 이미 올려놓은 것이 몇 개가 있으면 여기서 조회, 수정, 다시 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상품 등록 들어가면 처음 상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조회, 수정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판매 중이 세 건입니다. 판매 중이 세 건인데요. 이 세 건 클릭하고 밑에 하단에 내려가면 지금 올려놓은 세 건이 보이죠. 이 중에서 유기농 새싹보리, 가나안 밤 유기농 새싹보리, 여기에 수정 클릭하면 여기 확인하고, 그럼 여기에 보면 카테고리가 식품, 농산물, 채소, 새싹 채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품명은 가나안 밤 유기농 새싹보리 이렇게 되어 있죠. 판매가는 25,000원, 또 할인이 설정이 되어 있죠. 할인이 3,000원, 여기 보면 금액으로 몇 프로, 몇 원 이렇게 설정했어요. 지금 3,000원 할인해서 22,000원 할인가가 됩니다. 농산물은 면세 상품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식품이나 가공식품은 과세 상품,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 수량은 많이 놔둬야 됩니다. 제로 하게 되면 품절이 되죠. 항상 이 숫자를 조금 많이 넣어뒀다가 자기 물건이 조금 남았을 때 숫자를 조금 줄여 넣으면 되겠죠. 이 옵션은 설정하게 되면 한 박스당 키로수나 또 굵기, 과일 같으면 굵기 사이즈별로 옵션을 달아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새싹보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표 이미지가 이거 사진은 1:1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를 1000 곱하기 1000으로 넣어야 잘 보이게 됩니다. 대표 이미지는 한 장이지만 전체 우리 이제 상품 이미지를 한 10장 정도, 여기 10장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미리 컴퓨터 저장해 놨다가 여기 동영상을 하나 넣어주면 제일 좋죠. 상세 설명, 이 상세 설명은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수정,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면 새싹보리 이렇게 배는 장면, 생산자가 누구인지 자기 생산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요. 또 생산지, 지역 특징이나 또 특별히 그 지역에 색다른 그런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 특별히 우리 농산물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 마크, 유기농 인증서 이런 것을 이렇게 넣죠.
그리고 또 유기농을 하려면 퇴비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퇴비를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또 잘 부숙된 발효가 잘 된 퇴비 이것을 넣어준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장면은 새싹보리는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베야 새싹보리라고 하고 효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라면 새싹보리가 아니고 청보리라고 부르고 성분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맛있게 먹는 법, 모든 식품은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맛있게 먹을 것인가, 또 몸에 더 좋을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새싹보리는 녹즙으로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um짤이죠. GIF um짤을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또 분말로 만들어서도 먹을 수가 있겠죠. 배송 방법, 배송 방법은 속 포장과 또 겉 포장 이렇게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죠. 포장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택배사까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면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기록을 해서 등록, 여기 이제 수정 다 되면 등록하고 상품 주요 정보, 여기 보면 체크에 들어가 보면 모델명이 있고 브랜드명이 있고, 브랜드명은 가나안팜 유기농 새싹보리, 이렇게 제조사는 가나안팜 이거 꼭 넣어주면 좋죠. 무게, 이 상품의 무게, 또 인증, 유기농 인증품이니까 인증기관, 인증번호 다 기입을 하면 소비자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1차 농산물이기 때문에 예조일자, 유효일자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식품 같으면 반드시 다 여기에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것은 필수입니다. 상품, 식품, 또 품목명 명칭, 우리 상품명, 포장 단위, 또 포장 단위별 수량, 이거는 속포장에 2팩을 들어있고, 또 포장 단위별 크기, 사이즈죠. 포장 박스, 사이즈. 제조 원릴, 이것은 농산물이라도 연도를 표시를 하겠죠. 생산자, 그 상품 구성, 이렇게 쭉 다 기록한 후에 배송, 배송은 조건부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조건부 무료를 설정했습니다. 조건부 무료 들어가 보면 여기 44,000원 이상 무료, 이렇게. 그러니까 2박스죠. 지금 한 박스당 22,000원이니까 2박스 하면 44,000원 이상 무료,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만약에 한 박스는 선결제로 3,000원 택배료가 붙습니다. 지금 택배료가 많이 인상됐으니까 4,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택배료 4,000원 설정하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전시 중, 전시 상태. 여기에 전시 중지해버리면 아무리 판매 중에 놔둬도 아예 이 상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전시 중지해버리면 안 되니까 확실히 전시 중 체크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기, 여기서 바로 상품 보기, 아니면 또 상품 관리, 상품 관리 가면 여기 돌아왔죠. 또 다른 상품을 수정하려면은 여기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에서
쇼핑, 네이버 쇼핑 가난함으로 바로 보려면 여기에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클릭하면 쇼핑몰이 왔지요. 지금은 품절이지만 여러가지 상품이, 전체 상품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 상품은 새싹보리, 다른 것은 여기 솔드아웃 다 떠가 있죠. 솔드아웃 되어 있는데, 사과대추 칩하고 새싹보리는 솔드아웃 안 떠가 있으니까 지금 판매 중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오면 10분 간격으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주문이 왔을 때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신규 주문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주문 1, 여기에 손가락이 오지요. 손가락을 클릭하면 여기 또 안내사항이 있는데 안내는 X하고 하단에 내려가 보면 신규 주문 상황이 이렇게 지금 뜹니다. 여기에 바를 이렇게 옮겨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문자 있고 그 다음에 상품명 사과대추 칩이네요. 여기는 사과대추고요. 또 쭉 가보면 수량은 4개가 주문이 왔습니다. 배송지, 주소 쭉 다 나오죠.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발주 확인하면 이제 그죠? 이것은 바로 이제 주문자에게 이제 상품 준비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발주 확인하고 나면 배송 준비 한 건 떠 있죠. 배송 준비 한 건 숫자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코피하고 그러면 지금 배송 중에 배송 준비 한 건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송장 번호를 여기에다가 기입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이 상품에 대한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선택, 택배, 그 다음에 택배사, CJ, 그리고 송장번호, 발송 처리, 확인.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발송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 보면 다음에 화면에 들어올 때는 배송 중에 들어가 있겠죠. 배송 중 한 건. 주문 한 건 이제 배송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쓰기 있죠. 글쓰기 클릭하면 제일 먼저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 글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글씨체, 기본 서체, 나눔, 또 여러 가지 서체가 있는데 보통 기본 서체합니다. 기본 서체하고 제목이 새싹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사진을 한 장 넣겠습니다. 대표 사진은 여기 컴퓨터에 있는 걸 하든지 아니면 SNS 블로기, 마이박스, 클라우드죠. 마이박스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네모 부분에 클릭을 해야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면 그냥 사진만 열어주고요. 여기 네모 요런데 클릭을 하고 체크하고 첨부하기. 첨부하기 하면 지금 이게 새싹보리 사진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대표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 쓸 때는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걸 가운데 정렬. 항상 글 길이가 짧든 길든 가운데
새싹보리 씨앗을 뿌립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사진을 한 장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라우드 네이버 박스에서 한번 더 여기에 지금 요 네모 칸 안에 클릭을 하고 첨부하기 하면 사진 들어오죠. 지금 씨앗 뿌리는 장면이 사진이 들어갔지요. 또 사진을 한 장 가져와 보겠습니다. SNS에서 클라우드에서 이번에는 씨앗을 한번 가까이 보여. 씨앗이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여줍니다. 그 다음 또 사진을 한 장 가져와 보겠습니다. 금방 이제 씨앗을 뿌렸을 때, 아주 어릴 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장을 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사진 첨부 방식, 개별 사진, 한 장 한 장 개별 사진, 아니면 콜라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일단 개별 사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석 장, 사진 3장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집어서 클릭을 해서 옆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2장이 붙게 되죠. 또 한 장 이 사진도 옆에 이렇게 갖다 대면 사진 3장이 동시에 이렇게 일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사진이죠, 거의. 같은 사진이니까 하나는 이것은 삭제를 내리겠습니다. 다시 내리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려면은 여기에 삭제는 사라졌죠. 그리고 또 사진 한 장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에 네이버 박스에 많이 올려놨죠. 자, 이번에는 많이 제법 자란 사진 장면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들어왔죠. 만약에 사진이 이 옆쪽에 사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자르기를 할 경우에는 클릭한 후에 도깨비 방망이를 클릭하면 사진 자르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진 자르기를 할 때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6:9, 3:2 보통 블로그 쓸 때 3:2 하면 딱 적당합니다. 4:3으로 해도 되지만 3:2 하면 적당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3:2에서 완료하면 완료하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르기 3:2 이렇게 이동하면서 적당한 위치에 두고 완료 확인하면 3:2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사이즈 3:2로.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도 여기 동영상 네이버 박스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영상 중에 지금 이게 보리씨앗 뿌리는 장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첨부하기 하면 동영상 제목은 영상도 가능하면 제목을 원래 글 올릴 때 이 글 제목과 동일하게 하면 좋습니다. 새싹보리 이 제목을 새싹보리로 하고요. 정보는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지요. 유기농 새싹보리. 태그는 새싹보리. 또 태그 추가.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 동영상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글을 올리기 전에, 발행하기 이전에는 클릭을 해도 동영상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은 적당한 사진을 대충 넣고요. 이제 이 사진 밑에 여기에 클릭하면 커서가 오죠.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사진 밑에 주로 쓰죠. 새싹보리 씨앗 파종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새싹보리 씨앗 겉보리죠. 겉보리. 보리 씨앗을 겉보리라고 하죠. 보통 지금 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요 칸에다 글을 쓰게 되면 이 사진 바로 밑에 바로 설명이 따라가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에 글을 쓰게 되면 사진 바로 밑에가 아니고 이렇게 간격이 주어집니다. 주로 이렇게 쓰죠. 사진에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파종 후 설명을 쭉 최대한 많이 쓰면 좋겠지요. 제목에 있는 새싹보리가 여기 글 중에 자연스럽게 한 4번, 5번 정도는 글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행하게 되면 여기 보면 전체 공개, 비공개, 또 카테고리는 새싹보리 분말이니까 유기농 새싹보리 있죠. 이렇게 유기농 새싹보리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공개, 댓글 허용 다 이렇게 하고 태그는 여기에서 써도 되지만 이게 글을 쓸 때 여기 새싹보리, 예를 들어서 새싹보리 앞에 샵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샵 붙이고 이 제목, 지금 새싹보리니까 가능하면 제목이 한 몇 번 나오면 좋겠죠. 새싹보리 이렇게 또 샵 붙이고 또 유기농 새싹보리 샵 붙이고 유기농 새싹보리하고 띄우고 다른 말을 붙이면 나중에 글을 올렸을 때 이 유기농 새싹보리가 파란색으로 뜹니다. 파란색으로 뜨면서 자동으로 여기에 발행했을 때 지금 여기에 유기농 새싹보리 샵 들어왔지요. 저절로 자동 태그가 붙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발행하게 되면 글이 바로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다 완성하지 못했으면 저장, 여기에 저장하면 임시 저장이 지금 완료되었다 보죠. 저장하고 빠져나가면 다음에 다시 나가기, 다시 블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쓰기, 여기 65 숫자가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방금 새싹보리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임시 저장해 놓은 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 완성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넣고 또 이 뒤쪽에 또
예를 들어서 판매할 것이 있으면 여기 보면 글감 있죠. 글감에 가보면 글감에서 쇼핑에서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에 유기농 새싹 보리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가나안 밤. 제 스마트 스토어 가게 이름이 가나안 밤이니까 가나안 밤 새싹 보리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나오네요. 가나안 밤 유기농 새싹 보리. 이것을 클릭하면 이 스마트 스토어에 링크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죠. 이게 바로 글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새싹 보리를 구매하고 싶으면 바로 가격 구매하기 바로 뜹니다. 여기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유기농 새싹 보리 스마트 스토어로 네이버 쇼핑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 블로그에 이렇게 꼭 올려놓으면 좋겠지요. 글만 소개하기보다 쇼핑몰을 이렇게 바로 링크를 달아놓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정도 글 설명 갖고는 글을 올리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일단 저장해 놓겠습니다. 저장하면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완성을 해서 발행하고 또 여기에 또 발행을 한번 해야 됩니다. 발행을 해야 완전히 글이 올라갑니다. 백경천 유기농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